어, 네, 오늘은 요 옛날 영상, 유튜브 영상 하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 오락관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이게 뭐 다른 데 많이 파생이 돼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번 순서는요. 헤드폰을 끼시고 저희들이 보여드릴 단어를 차례차례 예,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족 오락관. 핸드폰 쓰세요. 자, 쓰세요. 준비 시작. 어이. 놀이터. 들었어. 아, 빨리 쳐, 빨리. 졸려. 졸려. 근데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은 여기 헤드폰을 끼고 있고 이 여기에서 음악이 들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모양만 보고 이제 어떤 말인지 맞춰야 되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분이 놀이터라고 했는데 두 번째 분은 이제 그걸 잘못 듣고 졸려라고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졸려 해서 마지막에 이제 졸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은 놀이터가 이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게 찾아보니까 한 3분 정도 이렇게 제대로 이제 된 게 있었는데 어, 거의 아, 큰 소리. 큰 소리. 거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 URL은 여기에 있고 이게 중간에 한 명이라도 잘못 말한다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계속 연속적이게 뭔가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전달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 뒤에 아무리 뭐 잘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할 내용은 기울기 소멸이라는 내용인데 일단 정의는 뭐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서 머신러닝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서 위키에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위키에 있는 정의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할 때 생기는데 언제 그레디언트 기반의 학습을 하거나 그리고 역전파 기법으로 뭔가 이제 그 두 개가 결합되어서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요때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울기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뭐 폭발하는 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폭발 그러니까 소멸이 아니고 폭발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죠. 일단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해를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사실 역전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기울기 소멸이라는 현상은 그냥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기반의 일단 학습이라는 거는
그 기울기 기반의 학습,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기반의 학습을 한다는 거는 그레디언트 기반의 이제 옵티마이저를 쓴다는 거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뭐 이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인데, 여기도 그냥 그레디언트로 써야 돼. 이게 뭐냐?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었냐?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구했는데, 그쵸? 손실함수로 구하는 이제 스크링인데,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은 체인룰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했죠. 그쵸?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손실함수를 여러 단계로 쪼개고, 그러니까 그 손실함수까지 이제 가는 거, x로부터 손실함수까지 이제 가는 단계를 여러 단계로 쪼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합성함수로 표현을 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각 단계의 미분 값을 각각 구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것들을 모두 곱해가지고 기울기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울기가 뭐 하여튼 0 근처에 있는 값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증가하라 혹은 감소하라 뭐 이런 거일 테니까, 그 이제 기울기, 그러니까 편미분 계수값이 이제 뭐 마이너스 2, 뭐 플러스 2,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0을 중심으로, 뭐 중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하여튼 거기 있는 기울기들을 계속 이제 곱하면은 뭔가 숫자를 계속 곱하게 되면은 그게 터져버리거나 무한대로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터지거나 아니면 0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게 사실 뭔가를 숫자를 계속 곱한다는 거는 그 값이 엄청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0이 있으면 0으로 뚝 떨어지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정적으로 뭔가 기울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한번 그 약간 이게 너무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좀 돌려보죠. 예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급하게 갑자기 이제 넘파이를 불러가지고 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한 애가 물론 이제 랜덤으로 뽑히지는 않겠지만 기울기 값이니까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거는 마이너스 2, 큰 거는 2 그렇게 갖고 뭐 층이 100층 정도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값들이 이제 다 이제 각 층에 대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곱하면 뭐가 되냐? 곱하면은 보통 0이 나와요. 그쵸? 0이 나옵니다.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도 곱하면은 또 0이 나와요. 이래도 0이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층에는 이게 기울기가 0에 가까운 게 있잖아요. 그 0에 가까운 게 하나 있으면 그냥 0이 됩니다, 거의.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죠. 그 아까 뭐였지? 놀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졸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냥 한 번 0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중간에서 잘못 전달하면은 그 뒤에부터는 그냥 뭐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하나가 뭐 0이 나왔다.
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제 뭐 작은 값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래 뭐 이렇게 0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 뒤에 뭐 이런 값들이 곱해봤자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0일 테니까. 그렇죠? 이제 요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요 속의 외침. 요 아까 유튜브는 그 뭔가 4층이었잖아요. 신경망으로 비유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레이어가 4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달이 이렇게 되는 건데 레이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 개다 이러면은 중간에 하여튼 그 이사에 전달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전달이 안 되겠죠. 제대로 된 그게 학습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0이 전달이 되고 0이 전달이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그 기울기로 인한 학습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그레디언트에 비례해 갖고 뭔가 학습률을 곱해서 뭐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0이 전달되면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을 기울기 소멸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울기가 소멸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에서 3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곱하면은 커집니다. 그쵸? 뭐 가끔씩 이렇게 좀 작은 값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터져요. 이렇게 터져요. 좀 더 이제 분산을 크게 할까? 기울기가 이렇게 학습된다 하면은 보통 터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쵸? 이거를 폭발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울기가 이제 좀 그 소멸하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뭐 그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거 그냥 해봤는데 뭐 마이너스 로우를 1 정도 놓고 하이를 뭐 3.5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0이고 이건 터지고 이거 거의 진짜 도깨비죠 이거는 그쵸? 방금 아까 0으로 왔고 이번에는 이제 3 뭐 이렇게 이제 좀 정상적인 숫자가 같고 그쵸? 70도 뭐 괜찮은 숫자인데 이런 거 이제 너무 이제 작고 이건 0이고 또 한 번씩 이렇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어요. 이게 약간 도깨비처럼 기울기가 소멸하기도 하고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학습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도 안 잡히죠. 기울기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오고 어쨌든 빵으로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는 그냥 어차피 뭐 그 모형이 이제 층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것 같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레디언트를 받아가지고 뭔가 역접하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학습이 잘 되지 않겠네. 이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해결책이 뭐냐라는 거죠. 네, 해결책은 이제 요 사이트에 그러니까 위키에 있는 거를 그냥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 있는 거 이제 따라와서 정리를 했고 그냥 간단하게 훑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층을 여러 개 중첩을 시킬 때 그게 이제 기울기의 값을 최종 기울기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합성함수들을 이제 곱하고 그러니까 그 각각 계산된 기울기를 곱하고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제 그 이제 기울기가 이제 0이 가까워지거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터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층이 깊어질 때 그거를 한 번에 학습하는 게 어려우니까 여러 층을 쪼개가지고 이제 나눠서 학습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요. 이게 사실 그 딥러닝을 유행시킨 어떻게 보면 이제 태초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제 요게 이제 거의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이제 그 뭐 뭔가 그 천재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되게 이제 간단한 공학적 테크닉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의 발달 뭐 이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클리핑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기울기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나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나 뭐 하여튼 이제 너무 큰 값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적당한 값으로 이제 스트레스 홀딩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계산된 기울기가 뭐 3만이다. 그런데 내가 그냥 적당히 한 1000 정도만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 30 요렇게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해도 충분히 이제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이제 줄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제 기울기가 발산하지 않기 위해 갖고 너무 큰 값의 기울기는 이제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무한대로 이제 터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울기가 이제 0으로 가는 거에 대한 대비책은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요것도 이제 되게 황당한 그건데 그 컴퓨터가 그냥 빠르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제 너무 작아지면은 한 번에 에폭당 갱신되는 업데이트 양이 이제 적어서 문제인 거지 에폭을 그냥 많이 진행하고 갱신을 많이 하면은 결국에 이제 잘 될 거 아니냐 이제 요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빠른 컴퓨터를 가지고 나는 이제 더 많이 반복을 하겠다라는 접근인데 요거는 이제 그 들으면 느껴지시겠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방법에 대해 갖고 사실 GPU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했을 때 그 힌튼이 좀 많이 이제 비판을 했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CNN 할 때 우리가 살펴봤던 레슨넷이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직역도록 했던 LSTM인데 요거는 그 아키텍처를 이제 바꾸는 구조입니다. 이게 둘 다 이제 약간의 공통점이 있는데 쇼컷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x가 있으면은 여기를 거치고 이렇게 이제 y가 나오는 구조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 거치고가 이렇게 많이 나올수록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고 입력이 이런 구조를 이제 갖고 있는 형태로 되면 당연히 기울기가 그 소멸하거나 아니면 폭발하는 문제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쇼컷을 만들어서 이제 체인을 짧게 만들어서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테크닉인데 요게 그래도 그 어떤 특정 문제의 한정에서는 모형을 좀 더 그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약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렐루 함수의 이제 개발도 들 수가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 렐루가 개발되기 전에는 다 액티베이션으로 그냥 시그모이드를 많이 썼거든요. 시그모이드를 이제 쓰면 시그모이드 그냥 왜 이렇게 느리냐 그 그래프 하나 보는데 요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다 이제 어떻게 생긴지 알죠? 요런 식으로 이제 생겼는데, 이게 미분값이 여기에서는 대부분 0, 여기에서는 대부분 0, 요쪽에만 이제 값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구조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잘못 걸려갖고 0 근처로 나오거나, 요 부분에 잘못 걸려갖고 이제 0 근처로 나오면은, 기울기가 이제 확 죽어버리는, 요거는 더 그러겠죠? 요거는 이제 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만 기울기 값이 나오고, 나머지 레인지에서는 다 이제 0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쓰면은 기울기 소멸 문제가 더 이제 심한데 여기 있네. 렐루 같은 거를 쓰면 요 부분에선 기울기가 다 살아 있고 요 부분에서는 차라리 이제 깔끔하게 0이니까 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그 0 근처로 돼 가지고 계속 이제 0 근처의 값이 곱해지면서 너무 작아 가지고 한 번에 업데이트되는 양이 너무 느린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죠. 대신에 죽을 때는 확실히 0으로 죽기 때문에 특정 노드가 한번 죽으면 이제 계속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리퀴렐루 같은 이런 게 이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액티베이션 펑션을 바꿔왔고 얘는 시그모이드는 지금 딱 봐도 여기 0이 미분을 그냥 적당히 해도 0이 잘 나오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좀 바꿔보자. 이러한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배치 정규화. 그러니까 웨이스 이제 노멀라이징 시키는 테크닉인데 이거는 그 원래 그 기울기 소멸 문제나 폭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은 아니에요. 원래 이제 공변량 시프트라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잡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울기 소멸에도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현재는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들 중에 하나로 모든 책에 이제 빠짐없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특이하다 느꼈는데 이게 이제 원래 논문이거든요. 원래 논문을 이제 읽어보면은 기울기 소멸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거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인데 얘가 그러니까 팔방미인인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도 이제 잡고 그 다음에 곤별랑 시프팅도 이제 잡아주는 그러한 테크닉인데 얘가 이제 또 놀라운 게 오버피팅을 잡아주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드랍아웃을 대체하기도 하죠. 오버피팅을 잡는 효과도 있다. 요거는 이 논문에서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논문에서 언급한 거는 우리는 이제 요거 공별량 시프트를 잡기 위해 갖고 만든 방법인데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오버피팅을 잡는 효과도 있어라고 이제 이 논문에 나왔고 이게 이 논문에 발표된 이후에 사람들이 써보니까 기울기 소멸에도 효과가 있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고 이게 사실은 좀 깊게 설명하면 되게 이제 어려운 개념이라서 깊게는 설명할 수 없고 그 되게 이제 좋은 테크닉이다,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방법인데 기울기를 그냥 안 구하는 겁니다. 기울기를 안 구하면 어떡하냐, 경사관법을 안 쓰겠다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경사관법을 안 쓰는 거예요. 경사관법을 이제 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최소값이나 이제 최대값을 구하기 이제 좋은 테크닉이기 때문에 썼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문제가 많다고 하면은 최소값이나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 경사관법을 그냥 안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리드 서치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값을 이제 순서대로 쭉 넣어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갖고 그 대표적인 게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인데 뭐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는 좀 그렇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로만 좀 설명하면은 내가 이제 이게 이제 언더라인 펑션이고 이 펑션에서 최대값을 찾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그리드 서치를 한다면은 여기에서 값조사하고 여기에서 값조사하고 여기서 값조사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값을 이렇게 쪼개갖고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가장 큰 값을 딱 찍을 텐데 이제 그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란 걸 쓰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고 여기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t는 이 시점에 t는 1에 어디를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t 이 시점에 여기하고 여기 두 개의 점을 찍어봐가지고 값을 관측을 했다고 하면은 왠지 얘보다는 이 점 근처에 좀 더 이제 맥스가 나올 것 같은 확률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맥스가 그러니까 최대값이 있을 것 같은 인덱스를 잘 이제 확률적으로 추론해 갖고 찍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였던 거죠. 그렇죠? 여기를 이제 찍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좀 더 이제 탐색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t는 40점에 이제 이쪽을 찍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높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에 찍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 여기에 있는 그 그림을 좀 잠깐 이해하면 여기 이제 이게 무슨 색이냐 이거 파란색이냐 보라색이냐 하여튼 파란색과 이제 보라색의 좀 사이 정도 되는 요 색깔 있죠. 요 색깔이 이게 레인지가 여기엔 되게 이제 넓다 여기엔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함수값이 여기 검정색 선이 이제 트루 이제 함수값인데 이 함수값이 우리가 관측한 건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떠한 값이 있는지 잘 이제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인터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확실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t는 이 시점에는 이 값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정도가 이제 요만큼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불확실보다 크다는 거는 그래도 얘가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얘가 좀 요만큼 불확실하고 여기는 이제 이 정도로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요만큼 이제 불확실한 건데 만약에 이 시점에 얘를 관측했으면은 여기에는 이제 불확실한 게 없으니까 이게 빵으로 되고 얘하고 얘 사이도 거의 좀 뭐 불확실한 게 없죠. 그래갖고 여기도 이제 굉장히 좀 쉘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은 불확실한데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최대값이 있을 거라고 이제 계산하는 이제 확률값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최대값이 이쯤에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쯤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으로 계속 찍어나가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테크닉을 이용해서도
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그냥 뭐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해서 잘 추론해 가지고 최소값이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을 것 같아라는 이제 확률을 잘 계산해 갖고 그 점을 이제 계속 찍어 보면서 적당한 시점에 이제 수렴을 시키는 거죠.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구도로 만약에 학습이 되면은 GPU를 어떻게 쓰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역전파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쭈쭈쭈 GPU를 활용하는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쓸 수가 없고 이거를 딱 보니까 확률 계산하고 이런 거는 이제 CPU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이거를 써도 좀 느려요. 베이지안 최적화 기법 그래갖고 아직은 그 그레디언트 기반의 경사관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세인데 이러한 연구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계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꼭 경사관법의 아류로만 옵티마이저로 이제 채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아직 좀 갈 길이 먼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